자, 이제 2장에 문장에 4요소가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게 팔품사예요. 단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8가지 단어들을 이제 문장에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문장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죠? 뭐 명사가 명사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동사가 동사 그대로, 형용사가 형용사 그대로 들어가서 팔품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문장의 4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문장의 주요소 4가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크게 뭐가 있냐면요.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 보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주인된 말입니다. 주체. 어떤 동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주어부의 중심이 되는 말로서 이 주부라는 건 뭐냐면요. 크게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잖아. 이걸 주어라 그러고 이걸 동사라 그러거든요. 크게 주어하고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동사 앞에서 나뉘어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건 다 주부라 그러고요. 동사 뒤에 있는 건 다 술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면 해석은 우리말의 은, 이가. 거기는 은가 밖에 없죠. 은가. 근데 은, 이가라고 적어주세요. 은, 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명사, 대명사, 뭐 기타, 뭐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로 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학생인 건 누가 학생인데? 그러니까 탐이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정직한 건 누가 정직한 건데? 그 주체, he, 대명사가 지금은 주어로 쓰였죠. 그리고 그 밑에 to tell a lie is wrong. 지금은 명사, 대명사만 지금 주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라는 to 부정사 구 자체가 통째로 지금 주어로 쓰인 거예요. 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동명사, 절 같은 것들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사. 아까 잠깐 배웠었죠? 동사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고. 자, 봅시다.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로써 뒤에 술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 우리말에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비동사가 먼저 나왔네. are. 그 다음에 밑에 뭐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는 건 동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can play. 조동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can play가 모조리 다 동사가 됐죠. 테니스를 칠 수 있다 할 때 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겠죠. 동사 파트. 그 다음 3번째 바로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 건요. 해석을 보통 이제 을, 그리고 에게 이렇게 3가지로 하는데 동사 뒤에 오는 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어순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영어는요. 일단 무조건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먼저 나오겠고 그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꼭 오게 만드는 타동사라는 놈이 있죠? 타동사가 오고 이 타동사 뒤에 오는 말을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와서 쉽게 생각해서 을에게로 해석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나는 I love you.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동사 뒤에 와서 을로 해석되는 동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We study English 까지만 보시면 우리는 공부한다. 뭐를? 영어를. 동사의 대상 됐죠? 그러니까 English가 목적어가 되고요. 그 밑에 Tom likes dogs. 탐은 개를 좋아한다. 자, 좋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개죠. 그쵸? 그럼 이때 이 dogs가 바로 동사의 대상이 되는 을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어란 놈이 단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영어에는 크게 2가지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란 놈이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형식이라는 문장 구조를 배우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영어에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먼저 머리에 넣어 두시고, 자, 우리 사형식에 쓰이는 수요동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수요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조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give라는 게 대표 수요동사입니다.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러면 줄 때는 반드시 받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받는 대상을 우리가 이름하여 간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줄 때 그 물건이나 어떤 내용물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주로 우리가 에게라고 많이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주다 말고도 뭐 만들어주다, 메이크, 그죠?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뭐 기타 등등 많을 수 있겠죠? 이런 수요 동사는 나중에 동사 파트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 보어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텐데요. 보어는요, 밑줄을 치십니다. 동사만으로는 뜻이 불충분해. 그래서 그 뜻의 모자람을 보충해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또는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가 되겠고요.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여러분들 성분 중에서 제일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충어입니다. 자,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어예요, 보충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I go 또는 뭐 he sleep 이거 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간다. 나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그는 잔다. 더 이상의 뭐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보십시오. He is. 자,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는 입니다. 주어 동사 끝. 근데 주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동사 뒤에 이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kind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teacher 이랬을 때 이 kind와 이 teacher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됩니까?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품사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품사라는 건 요 단어 하나의 성질. 얘는 품사는 형용사야. 그리고 teacher, 단어 하나의 성질. 품사는 명사야. 하지만 문장에서 쓰이는 역할은 이 주어란 놈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he는 품사는 대명사. 요거는 품사하고 성분하고 같이 가죠. 품사도 동사,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동사. 됐죠? 이제 품사와 어떤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책을 보시면 he become a teacher. 그러면 그 남자가 되었습니다. 티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뒤에 있는 a teacher가 바로 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품사는 명사지만 그 다음에 밑에 그 room이 우울한 거예요. he is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기분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gloom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he라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 남자 상태가 어때? 우울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주격 보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격 보어라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크게 보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주어를 보충하는 이런 주격 보어가 있는가 하면 자,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형식을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봤어요. 누구를?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니쿤을 봤어요. 2PM의 니쿤을 봤다. 이랬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주어, 보았어요. 동사, 누구를? 니쿤을. 여기까지 하면은 딱 목적어 설명됩니다. 그런데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나 방송국 가가지고 니쿤을 봤어 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 방송국 가서 니쿤이 막 춤추는 걸 봤어. 그러면
니쿤이 춤추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 니쿤이 춤추다 댄스 춤추다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보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은 누가 추는데 내가 춘 게 아니라 니쿤 목적어가 춘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목적격 보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치는 바로 뒤, 목적어 바로 뒤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장이 형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문장의 품사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 4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 같긴 하지만 또 이것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책을 쫙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칠판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다 정리해서 머리에 되새겨 보시면은 다음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기본기를 잘 잡아 놓으셔야지 이 한 권 다 뗄 때까지 이 말은 따라가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파트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해서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